네,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08% 현재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점차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양호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흐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고요. 개인은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4천억 원 넘게 개인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역시 추세 자체로는 매도가 우위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그리고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어제 이미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강세인데요. 1.7% 업종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2.2%, 기업은행이 2.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산이라든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가 어제 거의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대규모 매수가 반발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4% 급등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0.9%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으로선 호재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0.5% 오르고 있네요. STX엔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한진해운이 2.9%, 한솔 CSN이 2.8% 지금 막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M&A 관련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1.8% 오르고 있습니다. M&A 이슈가 아예 사라졌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페노션은 1.3% 오르고 있고요. 한국공항 0.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0.3%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비스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운송 장비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저희가 김학현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SL 접근 방법에 대해서 김학현 차장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2% 급등을 하고 있고요. 쌍용차 1.8%, 현대미포조선 1.7%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가 1.5% 오르고 있고요. 동양기전 1.3% 오르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4.1%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대우증권 스펙 1.7% 강세입니다. 유진투자증권 1.5%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권주들도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하셨죠. 전기전자 업종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7% 내리면서 91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3%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삼성 SDI는 0.2% 오르면서 대단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13만원 선을 회복을 또 했습니다. LG전자는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1.3%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과징금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반발 매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0.8% 내리고 있습니다. 23,9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어제는 방송을 같이 못했습니다.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장 분석도 좀 해보고요. 이제 출발 상황 말씀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 제가
전략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12월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거래일수로 본다면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12월 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가지고 다소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산타랠리 12월 달의 강세장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제장에서 급등하면서 지난달 11월 달 옵션 만기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대북 관련 악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업종이 아직도 있다 하는 등 여전히 일부 불안한 목소리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결국 12월 달 중에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수 수익이 났다 하여 이익 실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세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다소 엉덩이가 무겁게 좀 더 굼뜨게 움직여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다소 장중 변동성으로 인해서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어제 급등에 따라서 오늘 또 금요일이라는 요일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승하면은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간다는, 주식을 더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한 주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 주식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고요. 수급 동향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다소 약보합세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또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뉴욕 증시도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직전 고점, 지난 11월 5일날 찍었던 11,451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전 고점 근처에서 일주일간 횡보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하락에 따른 반등을 준다. 그 반등이 위로 가격이 오르는 지수의 반등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있는데, 하락하다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대기 매도 물량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또 상승하면은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는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다. 근데 상승한 이후 기간의 조정의 모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한 모습이다. 이것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 증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1차 상승 이후의 기간 조정의 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자, 이제 조만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대다수의 벤처기업들, 기술주들이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상승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스닥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여전히 유럽 증시의 금융시장 불안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는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맞아. 영국 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차 상승 이후에 3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영국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상승 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인접한 동남아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어제 상승이 오늘은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면서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9포인트. 그러나 하락률로 본다면 0.3%.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죠. 연속 상승에 따른 금요일이라는 요일적인 특성을 안으면서 1번 니케이 지수도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의 전선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 증시에는 중국 증시가 불안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죠. 중국 증시의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붉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바닥 탈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증시의 경우도 추가 하락할 경우 이 라인의 지지선대가 워낙 강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빠질 폭은 크게 없는 중국 증시도 오히려 하락하면 매수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자, 오늘 환율은 1원 10전이 하락한 가운데 1138원의 모습입니다. 1130원대에서 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환율 시장이 극도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견고한 모습이 아닌가.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환율 시장의 안정감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자들부터 보이지 않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국내 투신권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연기금을 축으로 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44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하락 시 저점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강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급등에 따라 오늘 금요일장이라는 요일적인 특성마저 안고 있어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은 월봉 차트입니다. 하나의 봉이 한 달을 의미하는. 근데 최근 지난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상장된 이후 최고가를 보였던 것이 지난 2007년도 11월 달입니다. 2085포인트가 최고점인데요. 결국 이달 12월 달에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면서 직전 고점을 향한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이 라인. 1970포인트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밀리면은 1970포인트 라인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작용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하락한다면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 3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또한 국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한 달 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종목분들이 엄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대망의 90만 원대를 돌파하는 급등세로 오히려 종합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들 IT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종합지수도 결국 앞자릿수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투자자분들 다수 수익이 났다 하여 짧은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밀고 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 추세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요즘과 같은 장에서는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이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추세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지난 10월 달부터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결국 12월 달 들어서부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이 거대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처럼 한 번에 뭐 다이렉트로 매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네. 한두 달 거쳐 꾸준히 매집을 하는데 그 매집하는 모습을 보면은 향후의 주가 전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쿼드러플 위층대였던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국내 시장에서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OCI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은 1위부터 5위 랭킹 안에 들지 못하는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깊었던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건설과 그리고 OCI 같은 이런 또 납품 과제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447억 원, 그다음에 신한지주,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역시 OCI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 어제장을 포함해서 최근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큰 특징은 뭐냐?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업종 대표주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금융, 철강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더욱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12월 달과 내년 연초 장세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12월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뿐만 아니라 12월 달은 반도체라든지 금융, 철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탄력도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다소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개별성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횡보 국면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즉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매수 관심을 가져준다면 역시 그룹 계열사라든지 업종 대표주를 포함해서 역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관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CJ 오쇼핑, 실리콘웍스, 네오이즈 게임즈 다음을 매수했죠.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나마 좀 중성주를 매수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SM텍을 필두로 해서 아트라스 BX, 하나마이크론, 성우하이텍, 에이스디지텍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룹 계열사라든지 대기업에서 출자를 하든지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든지 참여하고 있는 관련된 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진 것이 SNU인데요. 삼성에서 대규모의 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고들 종목군들로 집중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본다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매매 동향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심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금융주 중에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네. 자, 기관과 외국인을 동향을 통해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금융주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큰 시점에서 올해의 그 약세 장세에서 실적 악화 우려감에서 벗어나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초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두 종목은 금융주로 모두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자,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물론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이 가장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 최근 들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은행이거든요. 근데 제가 KB금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KB금융을 제가 선호해서가 아니라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인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지표로 금융주를 판단해 보신다면 금융주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KB금융은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올해의 대표 금융 지주회사고요. 자, 올해까지 올 4분기까지의 그 실적 악화라든지 우려감이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난달에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2차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력 강화, 내년도 영업력 강화로 해서 또 2차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이 투자 심리에 엄청나게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낮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기관과 외국인, 이런 메이저급 세력들의 매수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56,000원을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자, 완전히 이제 바닥 탈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느냐? 51,000원서부터 56,000원대까지. 그러나 이것을 좀 길게, 크게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제 장기간에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제 탈출 신호입니다. 6만원대 1차 커다란 정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만원대의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6,000원을 전환 시점, 오늘 현재 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현재 플러스 200원인데요. 보합 마이너스 국면에 내려온다면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한번 KB금융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금융주에서 강세장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이 증권업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수익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인 대우증권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의 뭐 선도 금융 투자회사죠. 그리고 증권업종이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선다면 가장 수혜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권업종 중에 대표주자 대우증권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 절대적인 이익 구조가 증권업종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장에서 아마 이들 증권업종이 금융주 중에서도 주도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24,500원을 전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대우증권이 현재 300원 상승한 25,100원, 25,100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우증권도 장 초반에 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소폭 마이너스 내려왔다가 지금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고 있는데 24,500원을 전환시키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면 오늘 25,000원 이하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차트도 크게 쌍바닥의 패턴입니다. 네, 크게 이렇게 쌍바닥에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쌍바닥을 돌아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추세 반전의 신호의 모습을 볼 때 추세선을 많이 말씀드리죠. 이 화면의 가장 고점 그리고 최근의 고점을 딱 연결해 보면 이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5,500원 사이의 1차 정선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25,000원 이하권대에서는 눈여겨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합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온다면 대우증권도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초까지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은행주와 증권주 중에 대표주자, 한번 금융주 위주로 매수 관심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먼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본격적으로 3세 경영에 닻을 올린 삼성전자의 투자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10%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SNU가 상한가로 장을 출발했고요. 알파칩스와 IPS,
신화인터텍, 에이테크 솔루션 등도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사장 체제로 전환하고 그룹에서 미래전략실도 출범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날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2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오는 미국의 글로벌 치과 기자재 업체의 투자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디오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 업체인 덴츠플라이의 독일 자회사를 대상으로 56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인데요. 이것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덴츠플라이 측이 디오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한은박지는 법원이 변경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은박지는 전날 대전지방법원이 변경 회생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2,000선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이죠. 2,085까지 올라간 이후에 2,000선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덧 다시 한번 노리게 됐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초반장은 다소 지지부진하지만요. 어제 장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권사들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2,000선 고지에 대해 자신감을 다시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응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것을 추천했는데요.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007년에 시점과 비교해보면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낮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모멘텀에 대한 수혜는 좀 다소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0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또 주식형 펀드의 설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외국인의 매수세에만 의존해왔던 수급 구조도 이제 기관 중심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우증권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IT와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코스피의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투자 대상은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IT와 자동차 등으로 좀 압축해서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반면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장을 송년회에 비교하며 질기대 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 상승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는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종 주도주를 좀 압축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 선에 가까워지면서 당분간은 지수 전체보다는 좀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을 할 것을 권했는데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래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서정함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두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태광입니다. 매수가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내리고 있고요. 24,500원 선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딱 떨어졌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원입니다. 태광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로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주가 자체가 부진하게 전개가 됐는데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2.6% 급등을 하고 있죠. 15,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네, 김학현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S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급등하고 있고요. 17,2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1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학현 차장 연결해서 SL 대응 방법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말씀해 주시는 종목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SL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SL이 말씀드린 매수가를 주지 않고 곧바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27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재차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17,400원까지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네. 지금은 소폭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밀린 17,200원, 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전일 대비 42%, 주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에 있는 기아차의 주가 역시 52,000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6,700원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은 17,100원 정도에서 재차 매수 기회를 좀 늘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이틀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제시해드린 매수가를 다소 높이는 것도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현 차장과 함께 SL에 대해서 대응 방법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해요소 시작합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많이 그렇습니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층데이를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다량으로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아마도 그거에 대한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소폭에 대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은 코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아나패스요. 네, 아나패스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 59,000원부터 분할 매수하다가 네, 지금 한 54,000원에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54,000원에 3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제는 외국인 지분도 좀 늘고 그러던데 네네.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기업 평가가 어떻는지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비중 한 30% 들고 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나패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아나패스 얼마 전에 상장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얼마 전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가가 52,000원인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2,000원을 지금 하이한 그런 가격대 밴드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이제 차트에서 표시해드리는 가격대가 지금 54,000원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 내외권의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 이제 향후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리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메리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45,000원을 바닥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5,000원 정도 이탈이 없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55,000원 정도까지는 예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하신 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은 가능하시는 그러한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향후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보다도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내년 장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19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문자 이렇게 많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전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먼저 삼성증권, 삼성카드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삼성증권 또는 삼성카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살펴보죠. 네, 최근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지수가 19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이러한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이 이제 기관권의 매수로서 이제 상승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관에 대한 특성을 보시게 되면 기관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기관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또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삼성증권에 대한 향후 주가는 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한번 삼성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을 25%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이러한 지분의 가치에 대한 이제 더 조명이 이제 확산되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까지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탄탄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상에서도 지금 단기적인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승 이후에 지금 6만 원대 지금 초반이죠. 6만 원대 초반에서의 수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에너지를 모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재무구조 상에서도 삼성증권보다는 삼성카드가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카드 쪽에 아마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쪽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택은 본인께서 잘 내리셔야 되겠죠. 기업 내용도 분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한 분께서 또 삼성전자 질문을 해주셨어요. 7535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두 분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익권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1959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76만 8천 원이고요. 비중 49%입니다. 장기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00만 원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 더 질문을 주신 게 7535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65만 원에 이분은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0%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수익을 현재 거두고 계신 셈인데 두 분 역시 수익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얼마에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네네. 그때 당시 이제 90만 원을 터치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90만 원을 훨씬 넘어선 이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올해 예상 주가로 이제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현재 그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기관의 매수세와 지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90만 원에 대한 안착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목표 밴드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가장 기본적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증권사에 대한 목표 주가만 단지 믿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100만 원까지는 올해 안에 도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져야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9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이후에는 아마 추가적인 분할 매수, 분할 이익 실현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0만 원에 다시 한번 재차 이탈할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아까 100% 비중을 보유하고 하셨던 그 시청자분께서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두 분의 종목을 한꺼번에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유진 투자증권이요. 유진투자증권이요. 예, 50%. 네. 1250원이요. 1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 유진투자증권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지도 좀 되신 것 같고요. 주가 자체도 손실을 꽤 입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네. 제가 차트에서 표시하는 부분이 지금 매수하신 네. 가격대인데요.
매수하신 가격 밴드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큰 손실을 지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을 갖고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된다면 600원 정도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600원 정도였죠. 595원 이후에 다시 강한 반등을 하면서 현재 이제 700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증권주에 대한 상승이 보이는 와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기업적인 내부 가치로 볼 때도 그렇게 나쁜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차트에서 두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강한 매수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지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차트를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거래량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폭 지금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건 매집에 대한 패턴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매집 후에 다시 한번 수렴 후에 다시 재차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과거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서울증권 시절이었을 때 상당히 큰 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런 과거에 이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거에 대한 그런 상승을 다시 한번 재차 보여줄 만한 그런 가능성에 염두를 두시고 네. 지금 현재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적정한 손절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일봉을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급등했던 가장 거래량이 급등했던 장대 양봉이었죠. 장대 양봉에 대한 중간 밴드에 아직까지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이후에는 아마도 상당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700원에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지금 800원대까지의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800원대까지에 대한 주가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800원대 이상의 주가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1000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보유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죠. 호남석유 매수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니군요. 매수를 하셨군요. 2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8589님께서 가지고 계신 호남석유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향후 내년도에 대한 석유 정제 마진에 대한 그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석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거의 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상당히 주가가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재무적인 우량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일정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내년도에 대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충분히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23만 원으로 보고 있는 그 손절가가 있습니다. 23만 원 정도에 대한 추세 이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30만 원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바라봐도 우방한 그런 네, 종목이죠? 아직까지도 네. 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네. 추세적인 상승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봉상의 단순한 조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바라보자. 네,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호남석유 살펴봤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하고요. 문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요청하신 내용이 지금 하이닉스 살펴볼까 하는데요. 1628님께서 막 올려주셨습니다.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생명도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두 종목 다 봐드리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이닉스 한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네요. 1628님께서 올려주신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보름 전쯤이었죠. 보름 전쯤에 200일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추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2만 6천 원까지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내년도에 대한 이제 그 실적 부담감, 실적에 대한 감소세를 이제 나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나왔던 뉴스가 이제 일본의 저희 도시바 쪽에 대한 정정 사태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뉴스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상당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은 지금으로서 볼 때 시장 독과점적인 위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난번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실적 감소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도 아마 주가 흐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는 28,000원을 넘어서는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소폭 이익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시황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위치에서 일단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텐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보시게 되면 23,800원 정도까지를 네. 추세 이탈가를 보시게 되고요.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여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어렵네요. 여보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이요. 예. 7,500원. 7,500원에 매수하셨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30%요? 예. 네, 알겠습니다. 7,500원에 30%. 대한전선.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예. 네. 대한전선 얼마 전에 자산 매각과 부동산 자회사들에 대한 그 매각을 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대한 주가 하락이 좀 너무나 과도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6,000원에 대한 바닥을 이후에 상승했던 추세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6,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900원의 이탈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그 흐름이 좀 더 주가에 대한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500원 정도를 보시고요. 6,5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올 시에는 좀 더 우선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6,000원대 초반까지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심으로써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지금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네. 지금 올해까지 6,000원 정도의 바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거의 쌍바닥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아마도 상승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네.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볼 때도 지금 독일에 대한 그런 독일 쪽에다 매출이 이번에 동시 나왔듯이 독일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도 향후 해외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얼마 전에 호주에 대한 그런 매출 성과도 있다시피 네. 매출과 외형 성장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종목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문자 화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화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3389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화신 현재 주가가 한 12,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 비중도 30% 정도 있으시면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신 아시게 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후에 지금 주가가 16,000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6,000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쌍고점입니다. 쌍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쌍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지금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거래 이평선이 200일선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200일선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일선까지에 대한 터치는 없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의 상승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추가적인 수렴이 이어진 이후에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확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으로는 11,5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위험 리스크 차원에서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자동차 업종에 대한 호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FTA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조정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주가 상승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500원에 대한 돌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보시는 관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롯데 미도파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약간 잘못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31,000원 선은 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31,0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네,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꽤 이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손실이 거의 50%가 넘는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서 지금 제가 뭐 종목 교체라든지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또 쇼핑에 대해서 인수가 된다, 합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지금 롯데쇼핑 측도 지금 이러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던 12,800원 정도였습니다. 12,800원 정도의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손실이 크신 상태에서 상승폭은 어느 정도까지 큰 상승폭에 대해서 기대감은 좀 떨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 M&A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2만 원권에서는 분할로 이제 서서히 손절 확정을 지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미도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주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지금 코스피가 0.06% 내리고 있고요. 지금 19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스닥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0.5% 오르고 있고요. 50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0.2% 내리면서 주가가 91만 5천 원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